예, 이제 3차원 벡터로 지금까지 배운 걸 확장을 할 거고요. 이제 3차원 벡터 회전을 다룰 때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차원 벡터 회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x, y 평면을 그려놓고 당연히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은 z 방향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회전을 하기 전 벡터랑 회전한 다음 벡터가 같은 평면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평면상 회전이죠. 그래서 같은 평면상에 회전 전후의 벡터가 있으려면 회전축이 z축일 수밖에 없어요.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z축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3차원 공간에서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어떤 축을 놓고 회전을 하든 그 3차원 벡터, 3차원 공간 안에 놓이거든요,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z축 말고 다른 축을 여러분들이 회전축으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하죠. 근데 이제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Z축에 대해 회전을 했잖아요. 2차원에서. 3차원에서도 X축 중심으로 회전, Y축 중심으로 회전, Z축 중심으로 회전을 하자. X, Y, Z축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걸 해주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회전축 자체를 X, Y, Z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하고 회전축을 뭐든 간에 표현을 하고, 아까는 Z축이었죠. 회전축이 Z축이었는데 지금은 회전축이 뭐든 간에 표현을 하고 한 번만 돌리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돌리는 거, X축, Y축, Z축에 대해 각각 돌리는 거를 우리가 오일러 각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축을 하나 그어놓고 회전축을 거기에 대해 한 바퀴는 아니지, 몇 도만큼 돌리는 거를 좀 중요하게 배울 사원수 아니면은 쿼터니안이라고 합니다. 쿼터니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선 오일러각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일러각이 아예 쿼터니언보다 좀 더 먼저 쓰였을 거예요, 아마.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은 어떤 벡터를, 사실은 벡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동력학이니까 어떤 물체를 회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벡터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물체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변형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 강체라고 합시다. 어떤 강체를 x, y, z축에 대해 각각 회전을 해가지고 3차원 공간상에서 회전을 구현하는 방법이 오일러각이에요. 이제 오일러각을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물체 회전이기는 한데, 실제 적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반대거든요. 뭔 소리냐면 실제로는 좌표계 회전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직 우리 동력학에서는 안 배운 부분이긴 한데, 적절한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조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보조 배터리 상의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줘요. X, Y, Z를.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거면 뭐 배라거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드론이라거나 로봇이라거나 그런 데 위해서 좀 더 적절한 예를 내봅시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상에 X, Y, Z 좌표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화면을 키워볼까요? X, Y, Z 좌표계를 정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회전을 할 때 X축 얼마, Y축 X축 얼마, Y축 얼마, 그 다음에 Z축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던 차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오일러각을 주로 쓰는 거는 뭐냐면은, 자동차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로상의 좌표계를 하나 꽂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고정된 좌표계를 해서 지구 고정 좌표계라고 하는데, 여기 글씨 쓸 수 있겠죠? 지구 고정 좌표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체 고정 좌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나중 동력학에서 후반에 배워요. 후반부에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가 있을 때 얘가 이 차에 붙어 있는 좌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조수석이 있고 뭐 앞쪽에는 핸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봤을 때, 밖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차에 핸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한테 핸들은 항상 앞에 있죠. 근데 멀리서 보는 사람은, 밖에서 보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 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앞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는 핸들이 뭐 동쪽으로 향하고 있을지 남쪽을 향하고 있을지, 그건 이제 차가 회전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좌표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그 움직이는 물체의 회전이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얘가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얘가 회전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관성 좌표계의 핵심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줄여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러 가계 기본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회전을 다룬다라는 것만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세히 뭐 좌표계 회전에 썼는지 아니면은 뭐야 좌표계 회전 말고 벡터 회전에 쓰는지 그런 거는 이제 그 케이스별로 아니면은 각 수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여기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X, Y, Z 축을 가지고 각각 회전을 하는 그 특성을 보여준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친숙한 Z방향 회전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Z축을 가지고 회전하는 건 2차원 평면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좌표계 XYZ가 있고 거길 Z축에 대해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Z축에 대해 회전했기 때문에 Z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죠. Z좌표는 안 바뀌고 XY좌표만 Z축 회전에 대해 바뀔 거예요. 여기 그림에 표시를 해놨는데 X하고 Y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벡터 R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R은 가만히 있어요. R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좌표계가 회전을 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새로 회전한 좌표계 기준으로 R을 표현할 때 Z방향은 안 바뀌었잖아요. Z방향 좌표는 그대로죠. X, Y는 각도 푸사이만큼 돌아갔을 거고. 그래서 변환 행렬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왼쪽 위에 있는 4개는 2차원 평면상에서 회전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Z축 성분은 그대로니까 1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좌표계를 회전시키는 거 말고 벡터를 회전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 벡터랑 똑같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좌표계를 회전시키는 거면은 여기에 붙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좌표계를 회전시켜 줄 땐 푸사이만큼 회전시켜 준 게 사실 거꾸로 보면은 벡터를 마이너스 푸사이만큼 회전시킨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끼리 표현형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누구가 돌아갔냐, 벡터가 돌아갔냐, 좌표계가 돌아갔냐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바뀌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오일러 각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Z축, Y축, X축 순서대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박이나 뭐 비행기나 드론 같은 거 할 때 그 회전 축들을 각각 어떻게 불러주냐. Z축 기준 회전은 요, 그걸 우리가 배에선 선수동요라고 하고 기호로 푸사이라고 많이 써요. Y축 방향은 피치, 세타로 쓰고요. X축 방향은 롤, P로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동차를 들고 오자면은 자동차가 수직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핸들을 돌리면은 좌우로 돌아가죠. 좌우로. 그게 요 방향이고요. 선수동요. 그 다음에 차가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앞뒤로 움직이는 게 피치.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가 앞으로 끽 하고 기울죠. 그건 피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너를 돌 때 차가 밖으로 밀리잖아요. 바퀴 이렇게 눌리면서 옆으로 꺾잖아요. 그거는 롤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러면 방금 앞에서 한 거는 Z방향 회전에 대한
좌표 변환만 얘기했고요. x축, y축 이제 회전까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일러 각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회전하는 축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줘놓고 차를 줘놓고 우선 요 방향으로 90도를 가시고요. 그 다음에 피치로 90도를 가본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 방향 90도를 하고 그 다음에 피치 90도를 하면은 피치는 이 방향이잖아. 그 다음에 피치 90도 하면 뭐 이런 식이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피치 90도를 하고 요를 해볼까요? 피치 90도 하고 요를 하면 똑같나? 그거 안 되는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같다. 피치 롤 요를 하여튼 섞어가지고 순서를 바꿔주잖아요. 제가 피치랑 요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피치 롤 요 세 개를 똑같은 순서를 달리 해주면은 나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절한 예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뭐 자동차든 책이든 뒤집어 보면은 오일러 각에서 지금 순서대로 하면은 먼저 요 피치 롤 순으로 회전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피치 롤 요 순으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회전을 그러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이 회전에 대한 행렬인데 이게 원래 벡터고 얘가 회전에 대한 행렬들인데 이거 곱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행렬 배울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행렬의 곱은 순서를 뒤집으면은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변환 순서를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Z축, Y축, X축 순으로 회전을 해준다. 라는 거 알아두면 꼭 알아둬야겠네요. 얘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은 모든 축이 두 번씩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X축 좌표 얘기를 해보죠. X축 좌표는 언제 변환돼요? Y축 기준으로 회전해도 변환하고 Z축 기준으로 회전해도 변환하죠. X축 기준 회전하면 X축 안 변하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변해요. 그러니까 항상 두 번씩 변하기 때문에 R 벡터가 R 더블 프라임으로 바뀐다라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R 프라임이라고 잘 안 써요. 회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이제 아까 앞에서 요 행렬을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해놓고 보면은 이 행렬 곱에 대해, 그러니까 이 행렬 곱에 대해서 곱이 아니다. 이제 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요 회전하는 행렬 있잖아요. 각 축별로 전체 말고 각 축별로 회전하는 행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위에 줄 두 개 그은 건 행렬이란 뜻이에요. 텐서. P 세타 푸사인데 얘네들의 역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행렬은 무슨 뜻이에요? 푸사이 방향으로 Z 방향으로 푸사이만큼 돌려라가 아니라 Z 방향으로 마이너스 푸사이만큼 돌리는 게 역행렬이겠죠. Z 방향으로 마이너스 푸사이만큼. 그럼 마이너스로 곱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에는 역행렬 이렇게 쓰죠. 근데 얘를 계산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전체 행렬이라고 해서 T 트랜스포즈랑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 행렬 있죠? 이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구한다면은 얘는 전체 행렬이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있고 여기 코사인도 그대로 있고 1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 성분이 대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푸사이가 오고 여기에 푸사이가 오고 0, 0,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행렬의 변환의 역행렬은 원래는 푸사이를 대신에 마이너스 푸사이를 넣는 건데 그걸 해놓고 보면은 원래 행렬의 전체 행렬하고 똑같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역행렬을 계산하기 위해 어렵게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특성을 만족한 행렬을 우리가 직교 행렬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관점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오일러 각의 역변환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Z, Y, X축 순으로 회전을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올 때는 Z축부터 회전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 걸음씩 뒤로 와야 되니까 오일러 변환 이렇게 갔으면은 역변환할 때는 X, Y, Z 순으로 역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쓰는 행렬은 앞에서 얘기한 전체 행렬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건 좌표계 회전이고, 여기서 이제 벡터, 그러니까 공간 좌표상,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 고정된 벡터를 회전 좌표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로 각도를 거꾸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저 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배에서는 각 변이가 크지 않거든요. 비행기나 뭐 우주선 같은 거는 각 변이가 커요. 90도씩 돌아가는데 배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선형화라고 해서 코사인은 1로 놓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성분은 그냥 원래 라디안 값이랑 같다라고 근사를 해서 이렇게 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선형화라고 하는데, 배 운동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어지간히 하면 맞아요. 근데 뭐 비행기나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석 잘 안 할 것 같네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리고 뒤에 나온 거는 이제 오일러의 각을 가지고 각속도랑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지가 맘대로 움직일 때 멀리서 봤을 때 얘가 X, Y, Z 축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자기가 각도가 얼마인지 밖에서 잴 수가 없거든요. 쥐가 안에서만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센서는 얘가 실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움직이는 좌표계 상에서의 각 변이만 잽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동력학에서는 안 나간 부분이죠. 나중에 배우긴 한데, 자이로스코프라고 해서 얘가 지금 대비 어느 각속도로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오일러각 상에서만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변환을 해서 밖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뭐 동서남북 좌표계라거나 뭐 오일러, 제가 밖에서 보고 있는 그 좌표계로 환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은 거꾸로예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구 고정 좌표계, 밖에서 봤을 때 좌표계를 오일러각으로 변환하는 거랬는데, 원래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거꾸로라고요. 오일러각을 재서 그걸로 진짜 좌표를 역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구한 식의 역행렬을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간 변화율에 대한 거고, 지금 우리가 각속도에 대해서 실제로 재기 때문에 말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얘를 재요. 각속도를, 그 물체의 각속도를 재는데, 그거를 이제 오일러각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꼴로 나오고요. 그 오일러각을 다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행렬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고, 사실 이거 하는 것도 이제 저기 제어 쪽이나 아니면은 4학년 때 선박 내항 조종 그런 데서, 선박 운동 쪽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개념이다. 오일러각이 있고 오일러각을 가지고 각속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은 이제 마지막 오일러각 관련해서 마지막 내용인데, 그 이제 오일러 각하고 각속도 계산하고, 그러니까 오일러 각의 시간 변화율과 각속도 계산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까 변환 행렬 있었잖아요. 그거 다른 땐 다 되는데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면 이건데,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p 닷 푸사이 닷 세타 닷을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안 풀리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에서 오일러각의 시간 변화율로 가는 그 행렬을 만든다고 아까 보여줬죠.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 각속도를 재요. 어떤 물체의 각속도를 재서 오일러각 변화율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매트릭스를 행렬을 구해보면은 얘가 또 2분의 파에서 안 풀리는 게,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무한대잖아. 무한대도 아니죠. 그냥 정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가 들어간 시컨트 2분의 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분의 1인데, 얘는 되나?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잖아요. 0분의 1이니까 얘도 안 되지. 안 풀려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오일러 각 속도를 잰 걸 가지고 오일러 각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일러 각의 시간 변화율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2분의 파일 때를 지나가면 안 돼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오일러 각 순서 있잖아요. Z, Y, X 순으로 축을 회전을 해주는 그 오일러 각을 시스템을 할 때 보면은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Y축 기준의 회전이 2분의 파이가 걸리면은 그때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수학 기법상 오일러 각의 한계상 이런 식의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배에서는 피치가 90도가 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앞뒤로 까딱까딱 하는 건데 배가 90도가 되면은 그거는 배가 뒤집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데 비행기나 우주선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를 우리가 짐벌락이라고 합니다. 짐벌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자이로스코프라고 각속도 재는 장비가 있거든요. 거기 걔가 이제 돌게끔 주위에 있는 그 고정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짐벌인데 그 축이 이렇게 잠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짐벌락에 걸리면은 요하고 롤 방향, Y축하고 X축 변환되는 중에 X축하고 Z축이 같은 라인에 놓여요. 그래서 요하고 롤이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안 풀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이제 옛날에 우주선 쏘고 그럴 때는 저기 세타가 90도가 되면은 그때는 계산하는 거 손으로 잠깐 넘어가 그러니까 계산 잠깐 멈추고 손으로 거기 넘어가게끔 조종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오일러 가게 한계인데 사실 세타가 90도 안 나오는 문제면 괜찮은데 나올 수도 있는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막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일러 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인 사원수로 넘어가겠습니다.